시코쿠 중심부, 일본 최대 낙후 지역이지만 자연만큼은 최고 낙원. 그 사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따뜻한 인정이 흐르는 이곳. 저는 지금 시코쿠 슈퍼포레스트 임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これです。リンドフォレスト。スーパーリンド。ああ、いえ、スーパーリンド。はい、安全です。スーパーリンド。はい。No problem。Maybe 60 プラス킬로미터。60ですか。60です。 저는 어젯밤 걱정만 앞선 슈퍼포레스트 린도 체험을 앞두고 노련한 현지 라이더들에게 귀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これがオフロードスタートですか。だいたいこの辺りが2つだよね。はい。オフロー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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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セブン。セブンアワーですか？ノーチルライ。 아 노시. 그래서 제가 토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そうか。海か。はい。ヘルプの時はここね。あはい。ここに電話してね。ヘルプヘルプ。 119보다 빠른 넘버입니다. 맞습니다. 이 친절하신 분들은 잔뜩 쫄아있는 저에게 유사시 구하러 가겠다는 든든한 지원까지 약속을 해주셨죠. 자, 이제 드디어 슈퍼포레스트 린도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 다 빼버렸는데요. 여기 뒤에 있던 알루미늄 3박스도 다 떼고요. 딱 촬영에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20km 남짓인 줄 알았던 거의 90km에 가까운 슈퍼포레스트 린도, 저랑 함께 가시죠. 뜨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야, 출발하자마자 그냥 절경이 펼쳐져 있네요. 아, 그리고 바로 느껴지는 한 가지, 바이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와, 내 바이크가 이렇게까지 경쾌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80kg에 가까운 무게를 오토바이에서 제거를 했으니 뭐 당연한 일이겠죠. 쉽게 말해 뒷좌석에 실었던 2리터짜리 물병 40개를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니까 말이죠. 시코쿠 내륙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일본 최대의 나쿠 지역이란 말이 여실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적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온통 녹색과 파란색, 그리고 회색빛의 길이 저마다 화려함을 한껏 뽐내는 모습이었죠. 여기가 슈퍼포레스트 로드 입구입니다. 가보자. 역시 슈퍼포레스트 린도라는 이름의 명성답게 초입부터 즐비하게 늘어선 나무들이 환영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와, 확실하네. 이름값 하네. 여기서부터 오프로드 시작인가 봅니다. 이 좋은 풍경을 마주하고도 저에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셔. 저는 살면서 오토바이로 이런 임도길을 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죠. 천천히. 우와, 무서워. 우와. 인생 꼬있다, 꼬있어. 가자. 너무 잘 타시는데? 부럽다. 실력도 부족한 데다가 다소 고가의 바이크다 보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면 꽤 비싼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의 차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옆으로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제 심정과 조금은 비슷하려나요? 잠깐만 쉬어봐. 일단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완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길이 이렇게 자갈 돌들이 다양하게 큰 돌들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저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평균 시속이 약 5km 정도 되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이거 완주하는데 거의 뭐 한 14시간 걸려요. 제가 지금 출발을 10시에 했거든요. 지금 1시입니다. 1시. 한 2시간 동안 10km 온 거죠. 진짜 5km 속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가는 걸로, 그 카페를 가는데도 한 16km 정도 됩니다. 적어도 저희 카페까지는 어거지로 한번 올라가 볼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며 이 흙돌길에 스며들 무렵 신압으로 무서움은 사라지고 서서히 압도되는 이 자연에 눈길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우와, 아 붕덕 빠지고 싶다. 이거 뭐야? 언제 올라가냐? 미안. In her bright red dress, smoking hot, I do confess she's on fire. Rosalie is on fire. Oh, Rosalie is on fire. Drops a coin in the jukebox, throws me a glance, but money comes on. It's time to dance. She's on fire. Rosalie is on fire. Oh, Rosalie is on fire. 와, 이해됐어. 바이크가 키레이 데스.気をつけてください. 저 바이크가 바로 제가 살 바이크입니다. 일단 무거운 쓰레기는 버려. 가벼운 걸로 가.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실력도 좀 버려. Rosalie is on fire. Oh, Rosalie is on fire. Oh, Rosalie is on fire. Oh, Rosalie is on fire. 이렇게 저는 한참 동안 산길을 기어올라 드디어 카페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야바이. 우와. 와, 잔돌들은 몰라도 이런 큰 돌들은 그냥 바이크가 휘청휘청 해버려가지고 이런데 진짜 기어가야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야바이라고 했나요? 현지화 다 됐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듯한 작은 터널을 지나니 첩첩산중 시간도 잠깐 멈추어 갈 법한 고즈넉한 카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아담한 건물은 어느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이자 카페이고 더 깊은 슈퍼임도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또 한 번 특이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친구 있어요. 약간의 한국어를 구사하실 줄 아는 이 어르신은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연상, 현재 65이시고 이곳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다소 특이한 제 임시 번호판을 보시고 한국인인 걸 알게 되자 말자 너무 감사하게도 시원한 커피를 대접해 주셨는데요. 처음엔 이 따뜻한 호의가 의아했지만 단 한마디에 곧바로 이해할 수
한국으로부터 한 달여 시간 동안 수천 킬로에 걸쳐 이 오지까지 고생하며 달려온 일면식도 없는 한 젊은이를 안쓰럽게도 또 도전하는 모습을 대견스럽게도 바라보시는 만국 공통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완주를 못했음에도 말이죠. 今日は僕フィニッシュシュポポレストライン 88km 絶対無理オフロードはライトウェイトバイクが 안타깝게도 전파가 터지지 않아 성함을 여쭈어보고 검색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은 30년 전 일본 오토바이 오프로드 선수셨다고 합니다. 현재 입고 계신 옷도 현역 때 사용했던 옷이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오토바이는 제 나이와도 비슷한 30년 전부터 사용하신 오토바이라고 하네요. 34まで、オフロードレースしてた。もうその時のブーツ。もう40年、40 years。30 years yeah。わプロテクター、30。私も古いですから、オルト。머나먼 타지, 뜻밖의 따뜻했던 위로의 시간을 지나 이별을 부추기는 야속한 어두움을 받아들이고서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곤 저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스고이 아이 껴죽겠다 고자살 아이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4시나 돼버려서 이거 슈퍼포레스트 린도를 다 못 돌아본 게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은 봤잖아요.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와이. 빵긋 웃는 거 봐. 낯선 외지인을 향해 빵긋 웃어주는 저 여린 미소들이 얼마나 따뜻했게요. 푸른 자연으로 시작해 따뜻한 위로,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점철된 슈퍼힘도를 마무리 짓고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다행히도 내려갈 땐 올라올 때 고생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았습니다. 진짜 빵긋 웃는 아이들의 미소는 오오오오오 기어가 어린 아이의 미소도 좋지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와 막 돌아가. 우와, 그 와중에 경치 뭔데? 오,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와, 나 이 길을 뭐라고 그렇게 기어왔던 거지? 야, 나 너무 겁먹고 있었네. 아프리카 트윈, 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었을 뿐이구나. 역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작은 교훈을 배우며 슈퍼힘도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쯔르기산을 내려왔습니다. 끝이야. 쯔르기산 재밌었어. 솔직히 너무 지칩니다. 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무리하게 강행군을 했어요. 오늘도 도착하면 8시인데 거의 매일같이 라이딩만 거의 10시간 가까이씩 하다 보니까 이거 몸이 남아나질 않네요. 내일 폭우가 내린대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게 돼버렸네요. 편집이 좀 늦어지더라도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하고 고즈넉히 흐르는 비의 노래에 젖으며 시코쿠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럼 저는 신비함과 신기함, 원숭이다!
그리고 웅장함으로 가득했던 시코쿠의 마지막, 도쿠시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폰슈는 어떤 맛일까요?